2024-2025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한국 시간 26일 0시에 일제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후반 30분 정도를 뛰었고 이제 3경기 연속 출전을 했기 때문에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출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줄 알았지만 손흥민은 명단 제외였습니다. 우선 손흥민 명단 제외가 충격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로메로와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를 뛸 수 없을 것 같다고 예고를 했었고 이것도 무슨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후에 로메로가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이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전을 했었다는 걸 전했었고 실제로 결승전에서 확인하니까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손흥민다운 스피드가 아니었었죠. 아마도 아스톤빌라전 때 재발을 했던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부상이 있었음에도 그 중요한 절체절명의 결승전에 출전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거죠. 명실상부 토트넘 전설이 된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7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매우 어색한 기록입니다. 9년 동안 두 자릿수 골을 넣었는데 하필 10년째에 7골밖에 넣지 못해버렸습니다. 시즌 전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유독 골에 욕심내지 않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던 게 컸고 2달가량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던 것도 컸습니다. 손흥민은 38경기 중에 30경기를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커리어는 아쉽게 되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모든 게 용서가 된 상황인 거죠. 토트넘의 리그 순위도 강등 바로 앞에 있는 17위지만 우승으로 그것도 용서를 받게 되었고 38라운드는 그냥 토트넘의 우승 뒤풀이 경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충격적인 순위인데도 6만 5천여 관중이 가득 채웠다는 것만 봐도 알겠죠. 선수들은 우승 후에 파티를 즐기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제대로 회복과 훈련도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로메로, 메디슨, 베리발, 클루셉스키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고 비수마도 벤치 멤버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경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용서가 된다는 것 뿐이지 이 한 경기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상대하는 팀은 브라이튼인데 브라이튼을 이기게 되면 리그에서도 맨유와 순위를 역전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맨유는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를 하는데 맨유는 별 의미 없는 경기로 이미 초상집 분위기고 실제로 로테이션도 가동되어 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이 경기가 결승전과 같은 경기입니다. 챔스 진출 여부가 이 한 경기로 결정이 되는데 맨유를 이겨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챔스 진출 경쟁은 역대급 치열한 경쟁으로 38라운드에서조차 3위 맨시티도 챔스 진출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3위부터 7위까지가 챔스 진출을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브라이튼도 이 경기를 패배하고 브렌트포드가 승리하게 되면 순위가 9위가 되면서 유럽 대항전 컨퍼런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 같은 팀들에겐 유럽 대항전은 돈벌이 수단으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3위 맨시티는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 부담이 있고 진짜 결승전 같은 경기는 바로 노팅엄, 첼시 경기입니다. 1점 차의 경쟁인데 노팅엄이 승리하면 첼시는 챔스 진출 실패가 되고 첼시가 승리하면 노팅엄은 시즌을 그렇게 잘 치르고도 뒷심이 부족하면서 사상 최초 챔스 진출은 실패하게 됩니다. 5위까지 챔스 직행이기 때문에 맨시티, 뉴캐슬, 첼시가 승리하게 되면 그대로 챔스 진출팀은 확정이 되는 거고 이 중에 패배를 하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실시간으로 순위 경쟁까지 전해드릴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 마지막 경기 선발 라인업에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단소, 반더벤, 우도기, 그레이, 벤탄쿠르, 사르, 존슨, 솔랑키, 테리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경기가 마지막 출전 경기가 될 수 있는 선수도 있죠. 특히 테리 그렇습니다. 설마 진짜 레비 회장이 테를 5천만 유로에 영입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진 않겠죠. 그리고 출전하진 않았지만 로메로도 떠날 확률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고 히샬리송 역시 그렇습니다. 손흥민도 유로파리그를 통해서 토트넘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우승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니까 팀을 떠날 절호의 기회가 맞긴 한데, 토트넘이 우승 후 한국 투어를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음 시즌까지는 안 떠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토트넘 브라이튼의 전반은 팽팽하면서도 테를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르도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17분에 테리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에 밟히면서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솔랑키의 깔끔한 마무리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브라이튼이 이후 일방적인 공격을 강행했지만 이제 지킬 줄 아는 토트넘이었다 보니까 쉽게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맨시티가 원정인데도 풀럼전에서 귄도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면서 맨시티는 뭐 무관이지만 챔스 진출까지는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경쟁팀인 브렌트포드도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대로면 순위가 뒤바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34분에 역습 찬스까지 생기면서 테렉의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 선방에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우선 브라이튼도 베스트 라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글쎄요, 맨유가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티고 있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아스톤빌라가 챔스 가고 싶을 텐데 전반 막판에 아스톤빌라 핵심 중에 핵심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1년 농사를 망치기 직전입니다. 네. 토트넘은 전반을 1대0으로 마쳤고, 노팅엄 첼시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죽음의 후반 45분이 되겠네요. 네. 과연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될까요? 토트넘 선수들은 후반전이 되자 역시 우승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브라이튼에게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70분 사이에 2실점을 했습니다. 2실점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 부족과 불운까지 찾아오면서 실점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전반기에도 2대0으로 앞서고도 후반전에 2대3 역전패를 당해버렸는데 또 역전패 직전입니다. 엔지 감독은 동점 상황 때 선수들을 대거 교체를 했지만 딱 봐도 토트넘 선수들은 발이 무거워 보였고 계속 위협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드필드진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중에 결승전을 치른 데다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경기를 뛰고 있으니까 토트넘을 뭐 잘하네 못하네 할 것도 없겠죠. 네. 토트넘은 리그 17위가 확정되기 직전이었고, 다른 쪽 경기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그래도 뉴캐슬 맨시티가 챔스 갈 거라고 봤는데 뉴캐슬이 홈에서 에버튼에게 실점을 해버리면서 실시간 6위로 추락을 해버렸고, 첼시는 이미 노팅엄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면 맨시티, 첼시, 뉴캐슬이 챔스 진출이 될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실시간으로 한 골만 넣어도 뭐 그래도 아스톤빌라와 순위 역전이 되고, 하필 맨유가 아스톤빌라전에 선제골에 폭발하면서 뉴캐슬이 실시간으로 5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와, 진짜 이 한 경기로 1년 농사가 결정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살떨릴까요? 급기야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0대2. 아스톤빌라는 올 시즌 챔스 기적을 일으키면서 8강까지 진출했는데 뭐 퇴장으로 스스로 밥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뉴캐슬의 패배를 앞두고도 챔스 진출이라뇨. 네. 이건 아스톤빌라가 완전 뉴캐슬을 도와준 거네요. 프리미어리그 5위까지 챔스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아스톤빌라 덕분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은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 뉴캐슬, 토트넘, 이렇게 6개 팀이 되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뭐 유로파 리그 우승 도전해야죠 뭐. 네. 토트넘이요, 페널티킥까지 내주고 경기 막판에 원더골 중거리 슛까지 허용하면서 1대4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17위 토트넘 챔스 진출 축하드립니다. 참나.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